그럼 문제 기반 학습 수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장형지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PBL 기반 ESP 수업 설계라고 하는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수업 계획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항공 서비스 전공에서 서비스 영어 수업에 대한 수업 계획서 작성의 예를 통해서 수업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항공 서비스 영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의 수업 개요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시면 국제레저관광학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항공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기계발에 필요한 전문 역량을 개발한다. 항공서비스 관련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측하고, 자, 문제 기반 학습이기 때문에요.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 과정과 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관련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에 따른 해결안을 창의적으로 마련해낼 수 있는 이런 교과목 수업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 기반 학습의 방법이 수업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의 구두, 문서, 의사소통 역량, 그리고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간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수업의 개요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수업 계획서에 들어가는 학습 목표를 보시면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학습 목표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항공 서비스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있는 수업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들께서 학습 목표 작성하실 때 이 동사에 있어서 학생들의 행동의 변화 그리고 수행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잘 작성을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학습 목표를 작성할 때는 학습자가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변화를 표현하는 동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 서비스 영어의 수업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개요가 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PBL 기반의 수업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학습 목표의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의 예측과 해결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PBL의 모듈 를 3개로 개발하였다. 이것은 이제 주차별로 제시되어 있는 수업 계획서의 표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모듈식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PBL 각각의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 해결 활동이 제시될 수 있게끔 하는 모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과 교재 그리고 문헌 분석을 통해 항공 서비스 업무를 구분하고 모듈별로 문제를 개발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를 통해 항공 서비스 영어 수업의 한 학기 실러버스 수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항공 서비스 영어라고 하는 교과목의 수업 계획서가 쭉 15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모듈별로 제가 구분하여서 페이지마다 넣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PBL 모듈을 수행하는 1주에서 4주까지는 Practice for Pre-Flight Service라고 해서 비행 전의 서비스에 대한 실습을 모듈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강의 내용과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 계획서는
교수자가 무엇을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학습자가 무엇을 학습활동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대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강의 내용에는 먼저 이 교과목을 문제기반 학습으로 운영했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제 연구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고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넣어두었습니다. 문제 해결력과 영어 능력 평가를 통해 이제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의 또 이제 마지막에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전상으로 비교하려는 이제 연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의 내용에는 프리플라이트 브리핑, 그리고 웰컴 온 보드, PBL 프레젠테이션, 그죠? PBL에서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수행하게 되는 학습 활동은 설문에 응답하고 PBL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 기반 학습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과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PBL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ideas, facts, learning issue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4개의 내용 요소를 구분하여서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듈 1에 해당되는 부분을 또 2차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하는 것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계획서 작성을 한 다음에는 PBL 활동으로서의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 활동을 하는 모듈 활동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2차 과제 수행 계획서도 동일하게 Ideas, Facts, Learning Issue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요소를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고 모듈 1에 해당되는 PBL 프레젠테이션은 Flight Attendant 그리고 패신저의 역할, 그래서 항공 서비스 영어 교과목에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역량, 학습 목표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 역량이 어떻게 함양되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결과물로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듈 2에 해당되는 5, 6, 7 주차는 Practice for In-Flight Service, 그죠? 비행 중에 이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fter takeoff and into the flight, Food and drinks, Minor passenger problems, PBL presentation으로 마무리하는 모듈 2번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차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Idea, Facts, Learning Issues, Action Plan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획서, 이렇게 모듈별로 2번씩 작성하게 되면 한 학기 수업이 끝나고 났을 때 학생들은 내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절차를 거치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몸에 익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획서에 따른 자료 수집 및 토론 활동이 이어지게 되고요. 2차 과제 수행 계획서로서 동일하게 Ideas, Facts, Learning Issues, Action Plan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고 모듈 2에 해당되는 결과물로서의 PBL 프레젠테이션, 플라이트 어텐던트와 패신저의 역할극을 통해 역량이 어떻게 함양되었는가 하는 것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전반부의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성취도 평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후반부의 수업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PBL 모듈 3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9주에서 14주에 이르는 모듈 1, 2에 비해서 훨씬 더 최종적인 모듈의 형태로서 실제와 비슷한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Practice for Safe Flight Service라고 되어 있고요. Is there a doctor on board in flight emergencies? Complaint and
disruptive passengers preparing for landing, saying goodbye, PBL presentation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주요 강의 내용이 계획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PBL 학습 활동으로는 1차, 2차, 3차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주차 단위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과제 수행 계획서를 3차로 구분하여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행 계획서 작성 후에는 자료 수집 및 토론 활동이 이어지게끔 하는 식의 주차 활동으로 6주차로 쭉 이어지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요. PBL 프레젠테이션 동일하게 플라이트 어텐던트와 패신저의 역할극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마지막 모듈이기 때문에 그룹 평가 활동으로서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진단고사에 해당되는 영양평가 사후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면서 성취도 평가로서의 기말고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기반 학습 수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서비스 영어라고 하는 이 교과목의 평가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또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모듈 1, 2, 3에 해당되는 과제 점수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도 50%가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PBL 모듈 1 10%, 모듈 2도 동일하게 10%, 그리고 모듈 3가 장기간에 6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문제 기반 학습이었기 때문에 20% 부여가 되고 각종 평가 양식에 따른 10%가 부여가 된다. 그래서 채점 기준은 제출 기한을 엄수한다라고 하는 것. 자, 모듈 형태, 팀 활동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팀 평가와 동료 평가 그리고 자기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평가의 기준으로서는 발표 태도의 적절성, 그리고 발표 내용의 충실성, 논리성, 팀 내 기여도, 협동성 이런 기준을 수업 계획서상에 미리 제시를 해두고 학생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촉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기반 학습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 각 시험에 20%씩 전체 40%를 반영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출석 및 참여도를 10%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마다 이제 출석을 뭐 20점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다면 세부 반영 비율을 조정해서 맞출 수 있겠습니다. 부당 결석할 때 어떻게 감점이 되는가,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타 그룹 발표 시에 토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기준상에 미리 수업 계획서상에 명시를 해주면 학생들이 내가 어떤 점수에서 좀 깎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좀 만회를 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 학습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평가에 있어서의 채점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기반 학습 수업 계획서 작성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교과목별로 굉장히 특성이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이 문제 기반 학습에 대해서 이 사례와 같이 모듈별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문제 기반 학습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 대안을 학생들이 모색하고 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러한 학생 중심의 학습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항공 서비스 영어 교과목에서처럼 모듈별로 다양한 세부 문제들을 한 학기 동안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중요한 큰 문제를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다루도록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전반부의 문제 하나, 그리고 후반부의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한번 문제 기반 학습의 수업 계획서의 예시를 참조하셔서 작성해 보시고, 또 많이 혼선이 있거나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항은 저에게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문제 기반 학습의 수업 계획서 작성, 예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